안녕하세요, 원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돈을 은행에서 굴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거를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만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은행은 대출받는 곳입니다. 세 가지 근거 가져왔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동기부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970년대, 1990년까지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을 하면서 은행에서는 돈 굴리는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은행에서 적금해야 된다, 예금해야 된다, 이거는 구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은행에서 펀드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근거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행에서 펀드 판매하는 거 가입을 해서 수익을 내가 좀 더 많이 봤다, 그래서 은행 펀드도 나쁘지 않다. 저는 괜찮은데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다시려고 했던 분 중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한번 온라인 펀드랑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설명들이 좀 나와있죠? 종류,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펀드들도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AB 미국 그로스라는 펀드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 은행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 펀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수수료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은 밑에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해가지고 나오는데, 집합투자기구가 펀드란 뜻입니다. 보셔야 되는 거는 판매 경로 쪽에서 온라인 가로치고 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간단하게 그냥 볼게요. 이 판매 회사에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되는 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보다 판매 수수료 및 판매 보수가 저렴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만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 권유나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어떤 상품 가입하면서 제대로 설명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인도 중소형 펀드다, 이런 펀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펀드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가입하셨을 때 요즘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상의 설명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인도 중소형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인도가 지금 글로벌 경제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유리한 국면인지, 싸게 사고 있는 건지, 혹은 엄청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사고 있는 건지 설명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좋은 은행원을 만났다고 하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겠지만 아마 그런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별도의 어떤 상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공받은 적이 없는데, 근데 나는 판매 수수료로 돈을 쓰고 있어. 그럼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게 은행에 가서 펀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펀드다 하면은 그냥 온라인에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싸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근거를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그런 뉴스를 공유받았어요. 홍콩 지수를 추종하는 ELS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ELS에 돈이 지금 14조 5천억이 들어가 있다. 근데 홍콩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 ELS에 넣은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생겼다, 이런 뉴스였어요. 사실 ELS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ELS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홍콩 지수가 올라가면은 나는 수익률을 얼마 본다, 그리고 홍콩 지수가 얼마 떨어지면은 노깅 구간이라고 해서 손실 발생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5대 은행이 이 ELS라는 어떻게 보면 도박성이 있는 그런 상품을 팔았는데, 팔아놓고 이 홍콩 지수가 반토막이 날 거를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지금 아주 곤란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지금 은행에서 홍콩 지수 ELS 설명을 듣고 개인 투자자들의 연금 혹은 이런 큰 목돈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아마 엄청 식은땀 흘리시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자로에서는 홍콩 지수가 좀 반등을 해서 다행인데 아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셨겠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은행들이 제대로 설명을 했냐, 이거를 가지고 이슈가 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제대로 설명을 했냐를 유식한 얘기로 완전하게 판매했냐, 불완전 판매했냐, 이거거든요. 이 ELS라는 상품 설명할 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고객한테 얘기했냐, 이거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은행원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는 ELS라는 게 어떤 상품이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손실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완전 판매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ELS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콩 지수가 충분히 오를 확률이 높아가지고 나한테 수익률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게 궁금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지질 않는 거죠.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은행에선 이거를 엄청나게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할 의무 자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어떤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 상품 자체는 알 수 있지만 홍콩 지수나 미국 지수가 어떻게 되고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고 투자 시장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행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얘기도 드릴게요. 수익률 측면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A 계좌는 제 영상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좀 이제 오래돼가지고 리뉴얼 할 건데 ISA 계좌를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길 수 있어요. 알아서 굴려주세요 하고 수수료 주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신탁형이나 일임형이라고 하는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렇게 목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겼을 때 수익률이 크게 낮냐 이거를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엑셀을 거기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로 내림차순을 한 거예요. 최근 3년 기준으로 봤어요. 최근 뭐 한 1, 2년 정도는 투자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마이너스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다만 한 3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등하고 있는 회사가 대신증권, 세 번째 들어가 있는 회사가 우리은행, 세 번째 있는 회사 말고는 대신, 키움, 현대차, 뭐 유안타 쭉 내려가면 KB증권 정도까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증권사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개 중에 1개의 은행 정도만 수익률이 괜찮고 나머지 9개는 다 증권사였어요.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취급하는 상품들도 많고 다뤄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물론 규모도 있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겠지만 증권사가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굴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특히 ES 뉴스를 보고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어두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아마 증권사는 평생 써본 적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 최근 영상 몇 개만 보시더라도 증권사에서 예적금 대체할 만한 아주 약간 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수익률도 약간 더 볼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많이 얘기해놨으니까 증권사랑 친해진다는 측면에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면은 은행은 대출 받는 곳, 증권사에서 돈 굴리기.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셔야지 안전지향적으로 내 노후나 이런 것들도 대비를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